베스트픽 기업 분석입니다. 오늘은 CJ 제일제당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글로벌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중이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요즘인데요. 저희가 2025년 4분기 실적, 그리고 2026년 전망까지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CJ제일제당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성장통의 진짜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걸 극복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그걸 함께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 분석의 핵심 요약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특히 바이오 사업이 좀 부진했고 예상치 못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꽤 나빠졌죠. 맞아요. 반면에 정말 빛났던 곳이 있죠. 바로 K푸드를 앞세운 해외 식품 사업. 국내 시장은 좀 주춤했지만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CJ제일제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아, 해외 식품이요? 네. 하지만 바이오 사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뭐랄까, 이른바 치킨 게임에 휘말리면서 수익성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은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큰 그림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비용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 이걸 통해서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군요. 바로 그거죠. 외형 성장보다는 이제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리포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알고 들으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용어는 그린바이오예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린바이오요? 네. 쉽게 말해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사료에 들어가는 필수 아미노산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라이신이나 트립토판 같은 것들이죠. 이게 한때는 CJ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면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를 키우는 가축들, 그 사료에 들어가는 영양제를 만드는 사업인데 중국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GSP, 글로벌 스트래티직 프로덕츠의 약자네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GSP는 CJ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선정한 7개의 핵심 제품군을 말해요. 만두, 치킨, 가공밥, 소스, 김치, 김, 그리고 롤, 이렇게 7가지인데요. 지금 CJ제일제당 해외 식품 사업 성장을 이끄는 최정예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푸드 열풍의 중심에 바로 이 GSP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것저것 파는 게 아니라 확실히 성공할 만한 제품에 집중해서 힘을 싣는 전력이군요. 다음은 FNC, Feed and Care. 이건 사료랑 축산 사업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FNC 사업은 국제 곡물 가격이나 가축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오르내려요. 변동성이 아주 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이른바 비주력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옷장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옷장 정리요? 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과감히 정리해서 공간을 만들고 자주 입는 핵심 옷들을 더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팔리는 제품 종류, 이걸 SKU라고 하는데 이걸 단종시켜서 거기 들어가던 자원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잘 팔리는 핵심 제품에 더 집중하는 수익성 개선 전략입니다. 이것도 CJ가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고요. 용어 설명만 들어도 CJ제일제당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략 감이 오네요. 저희가 이렇게 투자의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용어들을 가지고 실제 4분기 실적 성적표를 한번 뜯어보죠. 숫자는 시장 예상과 비슷했지만 그 속 내용은 아쉬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발표된 숫자를 보면요. 매출액이 약 3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88억 원이에요. 언뜻 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2.2%나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네, 저도 그 숫자 보고 좀 놀랐거든요. 이게 사실은 착시 효과입니다. 곧 매각할 FNC 사업 실적을 아예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실제로는 소폭 성장한 셈입니다. 아, 회계 기준상 매각 예정인 사업은 제외하고 보여주니까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군요. 하지만 문제는 영업이익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30%나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3.5% 수준에 그쳤어요. 이게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1,000원어치를 팔아서 50원을 남겼다면 지금은 35원밖에 못 남겼다는 뜻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열심히 장사는 했지만 정작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어졌다. 이런 신호니까요. 30% 감소라니 정말 큰 폭이네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나요? 역시나 앞서 언급했던 바이오 부문의 부진이 전체 이익을 끌어내린 주범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예상치 못했던 일회성 비용이 약 1조 원 규모로 크게 반영되면서 최종적인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죠. 1조 원이요?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자산 손상 차손이나 과징금 충당 부채 이런 단어 들으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하하, 맞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마치 갑자기 집에 큰 수리비가 1조 원이나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CJ가 투자한 자회사의 가치가 뚝 떨어져서 장부상 이만큼 손해봤다고 손실로 처리하거나 혹은 미래에 내야 할지 모르는 벌금을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는 거죠. 이걸 각각 손상차손, 충당부채라고 불러요. 매년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서 일회성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번 분기 실적에 아주 큰 구멍을 낸 셈이죠. 아하, 이해가 쏙 되네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크게 생겨서 최종 성적표가 나빠졌다는 거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 같은 일반 소비자는 CJ 하면 그냥 비비고 만두를 떠올리는데 그 뒤에서는 한쪽, 그러니까 식품이 벌어온 돈을 다른 쪽, 바이오가 까먹고 있는 이런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뭘까요? 희비가 아주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먼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식품 사업부터 보죠. 국내와 해외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은 말 그대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어요.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명절 시점이 달랐던 영향 등으로 매출이 한 4% 정도 줄었죠. 원재료비 상승 부담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SKU 합리화, 즉 비주력 제품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을 아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는 어땠나요? 해외는 구조적 성장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K푸드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피자, 만두, 디저트 같은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8% 성장했고요. 정말 놀라운 건 유럽인데 기존의 아시안 마켓을 넘어서 현지 주류 유통 채널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무려 30%라는 엄청난 고성장을 기록했어요. 30%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유럽 사람들이 비비고 만두를 그렇게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그동안은 교민이나 아시아계 위주로 소비됐다면 이제는 현지인들의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죠. 호주에서도 19% 성장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결국 해외 사업의 핵심 전략은 GSP, 즉 만두와 치킨 같은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발면에 바이오 사업은 중국발 치킨 게임의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요? 제공된 그래프를 보시면 사료에 들어가는 아미노산, 라이신과 트립토판의 글로벌 가격이 얼마나 수직으로 떨어졌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건 중국 경쟁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누가 먼저 쓰러지나 보자는 식의 출혈 경쟁, 즉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죠.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면 이익이 남을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여파로 주력 품목인 트립토판은 물론이고 비교적 가격 방어가 잘 되던 고부가 가치 제품, 스페셜티 아미노산의 가격까지 하락했어요. 그 결과 바이오 부문의 영업이익이 단 5억 원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0% 수준으로 사실상 이익을 하나도 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더 우려되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맞아요. 더 암울한 소식은 2026년 1분기에는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발 치킨 게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버티기에 들어가야 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CJ제일제당의 전략, 바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CJ제일제당의 대응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기존의 식품, 바이오, 그리고 F&C라는 세 개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이 가장 크고 예측이 어려웠던 F&C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다른 새 사업을 모두 가져가기보다는 가장 예측하기 힘든 사업 하나를 정리해서 핵심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 결정을 통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첫째, 곡물가 등에 따라 실적이 널뛰던 사업 리스크 자체를 제거하는 거고요. 둘째,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으로 빚을 갚아서 이자 비용을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이렇게 확보된 역량을 식품과 바이오라는 양대 핵심 축에 온전히 쏟아 부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재평가 받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순고르기혼 자도약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희망적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방금 바이오 사업이 1분기에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제도약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긍정적인 전망 아닐까요? 식품 사업이 그 손실을 다 메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약이 극적인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2026년의 목표는 체질을 개선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일종의 기초 체력 훈련의 해가 될 거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실제로 회사가 제시한 재무 목표를 보면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수 초반으로 낮게 잡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2025년과 비슷한 4.5% 내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업 부문별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 부문은 유럽과 아시아 같은 세권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해외 성장을 계속 이끌어갈 계획이고요. 국내에서는 비효율적인 제품을 정리하는 SKU 합리화를 통해 이익을 방어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바이오 부문은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나마 수익성이 높은 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시장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까요? 네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바이오 시황 반등 시점입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니까요.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진정되고 라이신과 트립토판 가격이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유가를 확인하듯 관련 원자재 가격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해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해외 식품의 확장성입니다. 지금의 고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미국 시장을 넘어서 유럽, 호주 같은 신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지가 CJ제일제당의 미래 성장성을 가늠할 핵심 잣대가 될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체크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셋째는 재무구조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F&C 매각이 발표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 돈이 실제 부채를 갚는 데 쓰여서 차입금이 줄어드는지를 분기보고서마다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분기 실적 방어 능력이에요. 바이오 부문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손실 폭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는지가 단기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내도 있나요? 사라인가요? 아니면 지켜보라인가요? 대부분 매수 또는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조언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나 호재를 쫓아서 투자하기보다는 회사가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네요. 바이오 사업이 중국발 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K푸드를 앞세운 해외 식품 사업은 그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FNC서 매각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통해서 재무적인 부담을 덜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CJ의 핵심 전략은 K푸드의 글로벌 성공이 바이오 사업의 주기적인 부진을 상쇄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바이오 부문의 치킨 게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새로운 현실, 즉 뉴노멀이 된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때도 식품 사업이 바이오의 부진을 단순히 메우는 것을 넘어서 기업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큼 충분히 빠르고 또 충분히 수익성 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CJ제일제당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